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지직 송건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어공학에 등장하는 이 점근선이라는 친구를 어떻게 좀 잘 다뤄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어공학이라는 파트에 근계적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그 근계적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 점근선이에요. 사실 접근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근계적 자체가 어떤 게르프 전달함수의 k 값이 0부터 무한대까지 변화할 때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그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파트라서 상당히 생소해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절대로 쉽다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정답만 암기하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한번 개념에 부딪혀는 보고 그럼에도 안 됐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사실 조금만 응용돼서 나오면 우리가 외운 걸로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조금만 투자를 해서 이 점근선 진짜 이 영상 하나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근선을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용이 돼도 점근선 문제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점근선이 뭔지 일단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도로 나가보면 뭐가 있습니다. 도로. 이런 식으로 차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선이 있죠. 자, 그리고 그 안으로 누가 다녀요? 당연히 차선이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자동차들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동차들이 움직일 때 이 차선을 벗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왜냐면 반대편에선 이렇게 차들이 오고 있는데요. 그쵸?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중과실이죠. 큰일 납니다. 이건 보험 처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마치 차선의 개념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점근선은 그냥 임의로 그려볼게요. 어떤 좌표 평면이 있어요. 점근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계적이 펼쳐지고 있는데 근계적이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볼게요. 근계적은 점근선을 따라간다. 즉 점근선을 넘을 수 없어요. 침범할 수 없습니다. 큰일 나죠. 마치 자동차가 차선을 침범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럼 바꿔 말하면 이 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점근선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자동차는 어떤 근궤적을 의미한다. 즉 이 자동차는 이 점근선, 즉 차선을 넘을 수 없다. 이 점근선과 근궤적의 개념이 바로 자동차와 차선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좌표에 근계적을 그려보면서 점근선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게르프 전달함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게르프 전달함수를 통해서 한번 0점과 극점을 뽑아볼게요. 이 극점과 0점을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뭐든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근계적에서는. 그래서 제가 극점이라 그래서 폴포인트의 약자인 P를 적어볼게요. 자, 극점은 뭐예요? 게르프 전달함수거든요. GSHS가. 그래서 게르프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 값이에요. 그럼 분모를 0으로 만들려면 S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자, S가 0이면 어떻게 돼요? 0 곱하기 다른 것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무조건 0이죠. 그러면 극점 하나 찾았다. 0 오면은 분모가 0이 되고 이거 무한대 값 되잖아요. 결국 전체 값이. 그럼 같은 논리라면 아니 그럼 얘도 각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면 되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것이 바로 극점이 되는 거예요. 분모를 다 0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극점은 4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로 포인트라 그래서 0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0점은 분자를 0으로 만드는 S값이거든요. 그래서 S가 어떤 값일 때 분자가 0이 됩니까? 분자가 0이 되면 전체가 0이 되죠. 그래서 0점이거든요. 그러면 S가 마이너스 3이면 분자는 0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개예요, 한 개. 그러면 극점 몇 개? 4개. 0점 몇 개? 한 개.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극점에서 0점을 빼면 이게 뭐냐면 바로 점근선이 몇 개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점근선이 몇 개 있는지? 얘 4개고 얘 1개잖아. 4에서 1 빼면 뭐예요? 3이죠? 점근선의 개수는 분명히 3개가 나올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점근선 개수. 자,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파악을 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점근선의 각도를 구해보기 전에 자, 이렇게 갑니다. 좌표를 제가 하나 그릴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좌표 평면을 가지고 왔고 이 세로축을요. 저는 허수축 J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축을 실수축이라 그래서 리얼축 R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때 극점과 0점을 통해서 좌표 평면에 우리가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극점은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X 표시를 하는 거예요. 0점은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극점 어디 있습니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죠. 그럼 0부터 찍어보죠. 여기 X 찍어볼게요.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한 이쯤이라고 해볼까요?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한 이쯤이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4를 이쯤이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3은 뭐예요? 0점이죠. 0점은 동그라미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좌표 평면에 우리가 구한 극점과 0점을 한번 구해본 거예요. 자, 이때 여기에서 중요한 거, 근궤적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런 법칙이 또 들어가요. 만약에 극점과 0점을 더했는데 홀수가 나온다면 그것은 홀수 구간에 근궤적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궤적이 이 좌표에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어떤 구간은 존재를 해야 되고 어떤 구간에는 존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느냐, 바로 이 기준점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점 찍어 놓은 데 있죠. 여기에 다 구간을 나눠요. 이런 식으로. 자, 제가 구간을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 봤습니다. 이게 뭐 한 거냐면 만약에 극점과 0점의 합이 홀수라면, 이거 홀수죠. 4개, 4개랑 1개니까 5개 되잖아요. 홀수라면 근궤적은 홀수차 항에만 존재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0인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기준은 이쪽에서부터 기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 나눈 거를 이쪽 맨 좌측부터 기준을 잡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가 1번 구간, 여기가 2번 구간, 여기가 3번 구간, 여기가 4번 구간, 여기가 5번 구간. 여기까지 좀 동의가 되십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 개 합이 홀수라면 근궤적은 홀수차 구간에만 존재를 하더라. 그러면 홀수차 구간을 찾아보니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1번 홀수차 구간이죠. 그 다음에 3번 홀수차 구간이죠. 그 다음에 5번 홀수차 구간이죠. 자, 이렇게만 근궤적이 존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2번과 4번 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볼 필요가 없다. 이곳에는 근궤적이 존재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단 좌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보죠. 지금 궤적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K값이 0부터 무한대까지 커짐에 따라서. 근데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궤적은요, 극점에서 시작해서 0점으로 도착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극점에서 출발해서 0점으로 도착한다. 제일 쉬운 거. 여러분, 이 구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벡터 궤적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극점에서 시작해서 0점으로 가야 되니까 극점 어디 있어요? 극점 이 친구죠. 0점 누구예요? 이 친구죠. 그럼 극점에서 0점으로 갈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궤적이 이런 식으로 출발합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3으로 도착하는 거예요. 즉 극점에서 출발해서 0점으로 도착을 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특징. 아니, 여기는 지금 분명히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일단 2번과 4번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긴 존재를 해야 되는데 0점으로 가려고 보니까 여기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요. 그러면 궤적이 이런 식으로 못 가잖아요. 당연히 못 가죠. 근데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방향.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극점과 0점을 찾아냈지만 하나의 0점이 더 있는 거 아십니까? 자, 만약에 S값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S값이 무한대다. 이것도 이 자체를 0으로 만들기 때문에 일단 0점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음의 무한대라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라 극점에서 출발해서 여기 음의 무한대인 0점으로 도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음의 무한대는요, 즉 무한대는요 0점으로 취급을 하지 않아요. 즉 개수를 셀 때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0점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개수로는 취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궤적을 만들어낸 거죠. 여기까지 궤적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케이, 여기 오케이. 문제는 여기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일단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도 극점이고 여기도 극점인데 그럼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자, 이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도 어느 순간 이쪽으로 오고 이 친구도 0에서부터 이쪽으로 와요. 그리고 어느 임의의 점에서 만난다고요. 이게 임의의 점에서 이렇게 만나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지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분지점 혹은 분리점 혹은 이탈점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탈점 이거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이거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내용에서는 이 값을 구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대략 이런 위치에서 분리점 혹은 이탈점이 발생한다 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뻗어 나가요. 근데 어떻게 뻗어 나갈 겁니까? 그것은 점근선을 정의해 줘야 이 친구들이 벡터적으로 다시 근계적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어디로 우리 뻗어 나갈까?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점근선이 결정되어야. 자, 그러면 점근선을 이제 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쵸? 점근선을 어디서 구할 거냐면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점근선의 교차점 공식을 활용하면 돼요. 점근선의 교차점 공식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극점이죠. 이거 0점이죠. 그럼 얘는 뭡니까? 분자는 뭐냐면 이 P의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요. 이 친구 다 더하란 얘기예요. 즉 얘는 개수 자체만 의미하는 거고 이 친구는 그 값들을 다 더해라. 얘도 마찬가지죠.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이거는 여러분 극점 몇 개? 4개. 0점 몇 개? 1개. 무한대까지 하면 2개 아닙니까? 무한대는 안 낀다 그랬어요. 그래서 4 빼기 1이 되는 것이고 이거 분해. P를 다 합치면 뭐예요? 이거 다 합치면 이게 마이너스 자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다 더하면 마이너스 7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7. 그 다음 마이너스 이 친구 이제 해줘야죠. 이 친구는 원래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점근선이 교차되는 바로 그 지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점근선이 교차되는 지점이라 함은 어디가 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인 지점이 될 것이다. 마이너스 3분의 4인 지점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곳에 있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곳에 마이너스 3분의 4가 있는 거죠. 여기 작게 써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4. 그럼 이곳이 바로 여러분 점근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점근선이. 근데 잠깐만요.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궤적이 아니라 점근선이잖아요. 점근선은 이 밖에 있어도 되죠. 그 궤적만 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차점을 구했어요. 여기가 교차점인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별표로 하나 표시해 놓겠습니다. 자, 여기 교차점 마이너스 3분의 4인 지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근선의 각도를 좀 구해야 됩니다. 자, 점근선의 각도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점근선의 개수는 3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근선의 각도는 이 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P값에 4를 넣어주고 Z값에 1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K값은 뭐예요? K값은 K의 범위를 지정하는 건데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을 거예요. 왜 2까지만 집어넣느냐? 여러분 P 빼기 Z 빼기 1까지만 K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P 빼기 Z 빼기 1은 뭐예요? 자, 일단 P 빼기 Z가 3개였다면서요.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하래요. 그럼 뭐예요? 2가 나오죠? 그래서 K를 2까지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P 빼기 Z를 했는데 이게 4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4개잖아요. 마이너스 1 한 번 더 하면 3개가 되죠. 그래서 0, 1, 2, 3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3개잖아요. 3개. 그 다음 하나만 빼주면 2까지니까 0, 1, 2만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K값을 0, 1, 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시계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여기 잠깐 다 지워볼게요. 점근선의 각도 세타 제로라고 해볼게요. 이 제로라고 하는 것은 K에 0을 넣겠다는 겁니다. 그럼 P가 뭐였어요? 아까 4개였죠. 그리고 Z가 1이었죠. 그 다음에 K가 이제 0이니까 2 곱하기 0은 0이고 플러스 1 곱하기 파이. 이거 계산해보면요. 3분의 3파이가 나오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0이죠. 그러면 3분의 파이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3분의 파이라는 것은 180도를 3으로 나누는 거니까 60도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 제로는 60도구나. 일단 하나 구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하는 거예요. 자, 세타 제로는 60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타 1을 한번 구해볼게요. 세타 1은 똑같이 갑니다. 이거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4 빼기 1 해서
2 곱하기 이번엔 k가 1이니까 플러스 1까지 하고 파이를 하면 이거 뭡니까? 3분의 3파이가 되나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180도가 되네요. 그래서 세타 1은 180도.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4 빼기 1. 자, 세타 2 4 빼기 1에 그 다음에 2 곱하기 k인데 k가 2죠. 그다음 플러스 1 파이. 이거 계산해 보면 3분의 5 파이가 됩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300도 나오거든요. 300도. 그러면 세타 2는 300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점근선이 몇 개 나온다고요? 3개 나와요. 일단 이 점근선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근선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60도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60도를 대략 한 이 정도만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300도짜리가 있으니까 이 정도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180도짜리가 있잖아요. 180도는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점근선을 그린 거예요. 점근선 그린 겁니다. 자, 왜 점근선을 그리게 된 겁니까? 각도 도대체 왜 한 겁니까? 제가 이 각도를 근거로 이렇게 그었잖아요. 점근선 몇 개?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각도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시면요. 지금 이거 몇 도예요? 60도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몇 도예요? 180도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돌리면 몇 도예요? 300도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를 적용시키고 점근선이 하나, 둘, 세 개 적용시켰더라. 즉 우리가 극점과 0점을 통해서 구한 거, 그리고 점근선의 각도 공식, 그리고 점근선의 교차점 공식을 통해서 점근선의 어떤 위치를 우리가 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점근선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점근선은 그냥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아까 제가 분리점 혹은 이탈점이라고 이야기 드린 거 있죠? 말씀드린 거 있죠? 그게 어디예요? 여기였잖아요. 이 친구들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오죠.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점근선을 따라서 궤적을 형성할 겁니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즉 안쪽에 있는 거는 근궤적이고 바깥쪽에 있는 거는 어떤 점근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근선을 구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근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셨나요? 조금 어려우셨죠? 아니, 많이 어려웠죠? 어렵습니다. 원래 어려운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 개념이 종합적으로 녹아들어 있어 그래요. 왜냐면 점근선이라는 것만 알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게로프 전달함수를 보고 극점과 0점을 뽑아내고 그걸 토대로 점근선이 몇 개 있는지 파악하고 점근선의 각도와 교차점을 구하고 그 다음에 구간별로 근계적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알아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이런 문제들을 정답만 암기하고 공식만 암기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이런 내용을 한 번쯤 부딪혀 보고 암기를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머릿속에서 오래 남아요. 휘발성이 덜 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지금 다 이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린 어떤 극점과 0점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극점에서 시작해서 0점으로 끝나는 이 근계적의 특성, 그 다음에 점근선의 개수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구간을 나누는 거, 뭐 이런 특징들을 그냥 스며들도록 여러분이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지금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던 것들이 피와 살이 돼서 나중에 완성체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작은 노력 하나하나, 작은 성취 하나하나가 분명히 우리를 발전시키고 있으니까 오늘 이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절대 조급해하거나 포기하실 필요가 없죠. 원래 어려운 거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필요하다면 이 제어공학 관련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